안녕하세요. 이제 전세하고 전세 자금 대출, 시형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도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. 2년 전에 59만 원 내는 사람들이 내년 상반기 되면 139만 원 낸답니다. 뭐 두 배가 훨씬 넘죠. 두 배가 넘는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 뭐 저게 139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. 2년 전에 59만 원 내던 거 60만 원이라고 대략 얘기해 보자고요. 60만 원 내던 거 한 140만 원 정도 내던 게 내후년 되면 얼마나 될까요? 혹은 내년 말이 되면 얼마나 될까요? 내년 말 되면 뭐 한 170만 원, 180만 원 될 수 있고요. 내후년 되면은 200만 원 훌쩍 넘을 겁니다. 그러면은 2년 전하고 비교하면 내던 부담이 얼마가 될까요? 3배가 넘어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2년 전에 월 이자 59만 원. 별로 큰 거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. 근데 이제 점점 더 이제 커지는 거죠. 2년 전에 2020년 11월쯤에 27평 아파트에 4억 1,500만 원 전세로 들어갔대요.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 4억 1,500만 원 전세금 중에서 2억 5천만 원이 빚이에요. 2억 5천만 원이.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한 1억 6천만 원 정도밖에 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. 1억 6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전세 대출을 받고 시형 대출을 받았다라는 거죠. 왜 이랬을까요? 왜? 워낙 전세자금 대출 받는 이자가 쌌기 때문에. 월세로 들어가면 월세는 비싼데 상대적으로 전세가 싸니까 전세자금 대출 받았을 겁니다. 돈 5천만 원 있는 사람이 대출을 3억 내고 3억 5천만 원에 전세를 들어가는 일이 허다했죠. 왜? 그렇게 3억 대출 내봤자 2% 초반의 대출 이자 내니까 월 이자가 만 50만 원 초반이었던 거죠. 근데 만약에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5천만 원에 월세는 100만 원 이렇게 내야 되니까 월세로 100만 원 내느니 3억 대출 내가지고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로 50만 원 내는 게 훨씬 이득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겁니다. 근데 이제 어느 시점이 되고 지금쯤 와보니까 이제 대출금리가 높아지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이나 마이너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그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라는 거죠.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사정이 낫다라는 겁니다. 왜? 집을 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대출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어떻게 조정할 수 있습니까? 2억 5천만 원 대출을 더 이상 내지 않고 1억에 1억에 70만 원이다. 1억에 80만 원이다. 전세로.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조정하면 된다라는 거죠. 그러면은 이자 부담이 139만 원, 거의 한 140만 원쯤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내후년 되면 200만 원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큰 부담은 안 지어도 되니까 말이죠.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대출 이자가 점점 더 부담이 커진다라는 건 당연한 사항입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지? 이제 당연한 거죠. 대출 규모를 최대한 줄여야 되죠. 빚을 안 내는 쪽으로 삶의 모델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. 그렇게만 해도 좀 살아가는 그 숨통이 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무리하게 빚을 내서 전세를 산다. 이거는 그래도 전세 계약 만료하고 좀 월세로 조정을 하면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집을 산 사람보다는 사정이 낫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더군다나 요즘에는 역전세, 역월세 얘기도 있으니까 전세가가 떨어지면 그만큼을 집주인한테 역월세 개념으로 해서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사정이 낫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. 확실한 건 뭐다? 이제 그동안에는 빚내는 게 당연하고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가 됐지만 이제는 빚내는 걸 좀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. 빚내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이제 인정하고 빚을 안 내는 쪽으로 좀 이제 생각해둬야 된다라는 거죠. 그래야 이제 삶을 좀 그래도 헤쳐나가지 않겠냐라는 거죠. 살아가는 삶이 꽤나
막막하고 꽤나 어렵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. 별일 아닌 것처럼, 별것 없는 것처럼,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됩니까? 큰일 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.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별거 없는 것처럼, 별일이 아닌 것처럼 많이 생각했죠. 뭐 이제 앞으로는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. 뭐 이런 얘기도 있죠. 뭐 대출금리가 이제 뭐 이런 사람 2년 전에 5억을 대출받은 사람이 됩니다. 5억을 그렇게 해가지고 12억 5천에 샀답니다. 뭐 대출 금액은 뭐 4억 3천만원 이제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신용대출 1억 이렇게 했답니다. 했더니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.98%, 신용대출은 3.61이어가지고 원리금 상환액이 210만원이었답니다. 210만원 2년 전에. 근데 이게 지금은 어떻게 된다? 303만원이에요. 303만원. 뭐 한 2년 사이에 한 50% 가량이 는 거죠. 근데 이게 6개월 뒤인 내년 5월이 되면 어떻게 된다? 한 340만원쯤 된답니다. 340만원. 340만원. 그리고 이게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 내년 하반기, 내후년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400만원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400만원도. 양천구의 목동의 아파트 30평대 사는데 12억 5천 주고 사는데 무려 5억 3천을 대출받았죠. 뭐 절반이 조금 안 되는 돈을 대출받았고 자기 자본, 자기 돈 비중이 컸기 때문에 괜찮다,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 지금 와서 봤더니 이자 부담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. 원리금 상환이. 뭐 원리금 상환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원리금 상환이 조금 빡빡했던 건 사실입니다. 이분은. 뭐 210만 원이라니. 210만 원. 이야. 210만 원이면 많은 건데. 근데 저게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마가 된다? 뭐 그냥 400만 원 되면 이제 그냥 월급에 전부를 다 갖다 바친다 해도 거짓말이 아닌 거죠. 누가 저렇게 빚을 별것 아닌 것처럼 쉽게 내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장했을까요? 뭐 결국에는 금융권과 재벌 척벌과 끼던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뒤통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. 많이 무서운 일들이 이제 앞으로 대거 벌어지는 거죠. 대출이 쉽습니까?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. 만만한 게 아닙니다. 그걸 몰랐던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몰락하게 돼 있다 라고 봐야 됩니다. 언제든지 빚은 밝은 빚이 될 수 없다.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 된다라는 걸 명심하며 살아야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